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6일 밤 11시를 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역사적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선 개표 과정을 CNN, BBC, 팍스뉴스 등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체크하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2022년에 오늘 일어난 일 덕분에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되찾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1948년 트루만 대통령이 역전승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남침대 백악관에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파병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이든의 당선은 한국인들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바이든이 이제는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승 구도입니다. 즉 조지아주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해가지고 격차를 벌리면서 종착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역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5,587표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49.4% 대 49.3%의 득표율로 트럼프를 이제는 따돌리고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이 경향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20표를 가진 펜실베니아 그리고 16표를 가진 조지아주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270표를 훨씬 넘어서 당선 확정을 넘어서 압승 구도로 갑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예컨대 6표를 가진 네바다에서도 이기고 11표를 가진 아리조나주에서도 이긴다면은 몇 표를 갖게 되느냐 하면 306표를 갖게 됩니다. 바이든이 306표, 그 다음에 트럼프가 232, 306 대 232면은 이거는 압승입니다. 압승. 그리고 이 압승을 뒷받침하는 전국 득표에서도 바이든이 약 400만 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2.8%, 이것도 지금 늘어나니까 약 3%포인트를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옆에 아무리 부정선거 운운하더라도 잘 먹히지 않을 압승 구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트럼프가 승복하지 않고 계속 허황된 부정선거론으로 승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될 겁니다. 부정선거라면은 공화당 상하원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참 웃기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하루가 다르지만은 제가 미국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꾸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의 이 기자회견도 아닙니다. 기자 앞에서 성명 발표 연설하는 걸 중계를 하던 미국의 3대 방송 ABS, ABC, CBS, NBC가 방송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중간에 하도 거짓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안 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경호에 났습니다. 벌써 바이든 집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경호가 중요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론조사 언론이 이제 체면이 좀 서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약간 틀리는데 당락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여론조사는 약 6%포인트 이상으로 전국 득표에서 이긴다고 했는데 그 반 정도를 맞춘 것이고 당락은 정확하게 맞췄고,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 306대 232로 가버리면 선거인단 수에서는 압승입니다. 압승도 맞췄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역사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당선은 지난 4년 동안 거짓 선동과 트럼프가 4년 동안 매일 수십 건의 거짓말을 하면서 미국인들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뜨렸던,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약 24만 명이 벌써 사망하는 이런 비극, 24만 명이면은 1차 세계대전 전사자의 2배입니다. 이런 악몽의 시절을 접고, 더구나 김정은, 문재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에 동참하고, 그리하여 한국 국내 정치에서 문재인 세력이 2차례 선거에서 압승하는 토대를 만들어준 대한민국으로서도 악몽인 트럼프의 시대가 가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 존경받는 정치인이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든은 30살 때 상원 의원이 되어가지고 최연소 상원 의원으로 시작했지만은 교통사고로 부인과 아들을 잃고, 또 살아남은 아들은 또 일찍 죽고 하는,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가정사를 극복하고 요사이 보는 것처럼 아주 신사적인 부드러운 그런 정치인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연세가 좀 많죠. 그러나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인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로부터 미국을 다시 재생시키는 데는 이분이 적격입니다. 그 성격상 적격입니다. 바이든을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바마 바이든 팀이 피벗 투 에이지아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봉쇄 전략을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3년에 박근혜 씨가 친중 반일 쪽으로 가니까 와서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박근혜 씨 보고 한국은 배팅을 잘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기회생생합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배팅을 잘 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해서 배팅을 잘한 나라다 하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니까 안심해도 되고, 김정은을 깡패라고 부르는 사람이니까 이제 김정은에게 최소한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도 이제 트럼프의 몰락으로 해가지고 악몽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당선을 한국인이 환영해야 합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당선을 바란 사람이 4, 트럼프 당선을 바란 사람이 1이었습니다. 4대1로 바이든 당선을 바랐던 한국인으로서는 환영해야 하고, 지금부터는 바이든에 좋은 영향을 끼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이 어떻게 하면 한국을 위해서, 아니 세계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고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일본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도록 우리가 바이든에게 작용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팬들이 극성이었지만 유감인 것은 그들은 트럼프가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어떤 작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트럼프가 한국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봉사만 하고 한국인을 배신한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트럼프의 팬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유세계의 등대 역할로
돌아온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좀 발 뻗고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